네, 안녕하십니까.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1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진행을 하시던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겠다고 방송을 펑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1시간 동안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저는 탈핵 토크쇼 진행을 맡고 있고요.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우리가 다루었었지만 그 고리 1호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고리 1호기 문제를 몇 번 다루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었고요. 특히나 그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이따 이제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농성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고리 1호기 최근 올해 들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중고 부품 문제하고 고리 1호기에 대한 정전 그리고 은폐 사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리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요. 저희 단체 에너지 정의 행동이 교보문화재단에서 주는 조그마한 좀 상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교보생명 환경대상이라고 해서 벌써 1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상을 주고 있고, 이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상을 주시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그 생태 대안 부분에 우수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외에도 이제 그동안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함께 좀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상으로 우리 누구보다 4대강 문제를 열심히 문제 제기해 오신 김정욱 교수님도 함께 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20일 지구의 날에 맞춰서 상을 이제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10년 좀 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작지만 좀 소중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좀 일종의 책찍질로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고, 이 탈핵 토크쇼도 더욱더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봐야겠지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부산을 내려갔다 왔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4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지금 부산의 기장군 군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함께 기자회견을 4월 2일날 월요일날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 좀 분위기를 찍어놓은 저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발언 몇 개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들을 좀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각 후보들에게 저희들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중간에 한 분이 이제 불참가를 하고 또 새로운 분이 나오셔서 그분의 정책 질의서가 늦어도 이게 오늘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중에 저희들 정책 질의서를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정책 질의서 내용은 첫 번째 큰 항목으로는 송전탑 문제이고, 두 번째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 탈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상으로 저희들 기자회견이나 또 신문 감지, 또 저희들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송전탑과 핵발전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특별히 밀양과 또 정관에 계신 분들이 이 농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결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고리 1호기를 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저기 주민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 집회를 했고 이 해결 문제와 함께 저희 송전선로가 절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집회는 잘 마쳤는데 저번에도 저희 집회 때 또 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민원 접수도 하고 또 여러분도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밀양하고 청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하나이고 가야 할 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고리 일회기 폐쇄를 비롯해서 송전선로 철폐를 함께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양과 청과는 하나다. 죽음의 송전탑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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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1호기 당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폐쇄하라. 폐쇄하라. 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거의 40~50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지금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 운동 하고 계시는 밀양 주민들, 그리고 기장군 정관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신고리 핵발전소로부터 이제 밀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 또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해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폐쇄할 것을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고리만의 문제, 그 고리 인근의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였던 것이 사실은 밀양 문제가 생기면서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폭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문제 제기하는 그런 좀 자리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직접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접 부산에서 지금 계속 농성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에너지 정리행동 천연진 활동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지금 저기 탈핵 토크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이름 정도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저는 부산 에너지 연구행동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천연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또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계속 추운데 나가 있으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역시 좀 제가 좀 조질 체력이어가지고요. 예. 일단은 좀 고리 4월 2일 날 고리 1호기 폐쇄 관련해서 기장군청 앞에서 했었던 기자회견 영상을 좀 봤거든요. 예, 영상은 보았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4월 2일부터 27일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어떤 취지로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일단 수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래되어 있고 노후된 기계이기도 또 이렇게 한전에서 이제 또 사고도 났었는데 은폐하고 이랬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단은 반핵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고리 1호기 사고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들 좀 이렇게 환경 단체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 기회에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폐쇄하겠다라는 결의를 좀 다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농성을 결의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지금 기장군청을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고리 1호기는 정말 이제 저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 이 고리 1호기를 이제 폐쇄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월성 1호기라든지 계속될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가는 이렇게 발전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책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4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4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뭐 농성장은 어떻게 잘 뭐 별 큰 피해 없이 잘 뭐 농성이 진행이 좀 됐나요? 피해는요. 네. 이렇게 굉장히 강풍 심하게 불어가지고. 네, 그날 뭐 아주 전국적으로. 예. 예. 바다 쪽이 오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바람 많이 불었었어요. 네. 천막을 치지를 못하고 네. 이렇게 바닥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피해는 이제 뭐 티켓이 부러지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 네.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고 예. 있습니다. 사실 4월 3일 날 인명 피해가 있을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던 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농성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네. 예, 매일. 예. 예, 매일 그래서 그렇네요. 기장군청 앞에서 지금 뭐 그럼 대략 한 몇 개 단체 정도가 어떻게 지금 농성장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시작했을 때 이제 부산 반핵 대책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네. 이제 그 27일까지 이게 나가는 길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더 추가시켜 나가자라는 네. 그런 결의를 했었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부산 대책위에 7부 단체가 5개가 있어요. 네. 단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정관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결합이 되기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뭐 기장 쪽 주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관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관면에 계시는 엄마들의 모임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전탑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엄마들의 모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경남 대책이라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76만 볼트 초고압 송전탑에 반대하는 경남 대책이 예,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4월 2일 날 가서 봤지만은 이쪽 정관 지역에 이 정관맘이라고 불리는 엄마들 모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날 또 당일날 또 이렇게 유모차도 하나 끌고 오시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수원 사장이 기장을 내려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관맘 어머니 분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좀 항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기자 브리핑 이런 거에 좀 가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제 군수실까지 찾아갔는데 네. 군수실 앞에서 이제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은 기자들만 들어가게끔 하시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막 불러싸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항의와 질문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럼 뭔가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던가요? 일단은 기장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관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10만이나 넘는 그런 네.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거는 네.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계속 오리코기도 이렇게 오리코기를 반대하는 얘기들과 오리코기를 폐쇄하라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했었고, 네. 질문들 던졌을 때, 네. 폐쇄에 대해서는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 군수님이 아니 기장 군수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수원 사장이 예, 얘기를 전에 들었고 이제 한수원 사장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다. 군수님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서울이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관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신도시죠? 지금 아까 인구가 한 10만 명? 예, 되고 전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주로 많이 있고. 예, 대단히 아파트 단지고요. 최근에 생긴 정관이라서 네. 정관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규
신규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네네. 아파트 굉장히 많이 건설되었고 또 건설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원래는 그 대책위가 다른 대책위가 있었습니다. 네. 올 초까지만 해서 다른 대책위가 있었는데 이제 싸움이 지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이제 합의해주고 하려고 하던 것을 이제 아주머니들 모임이 그렇게 합의하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민 대책위를 얻고 새로 이제 대책위를 결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진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이제 순수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저는 최근 또 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은 네. 신상이 털렸어요. 그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신상사항, 그러니까 이 개인 인적사항이 개인적으로 예, 어디 뭐 인터넷에 떴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2년간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그 보건소 쪽으로 네.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뭐 일할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분에서 뭐 신랑은 뭐 하냐 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막 네, 그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뭐 네 남편 뭐 여기서 뭐 일하는데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그럼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거죠? 저도 자세한 소식은 잘 못 네네네. 들었는데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좀 협박 내지는 압력. 예, 요즘 저기 김미화 씨나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다, 만나기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요즘 굉장히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와 이제 유사한 일들이 이 기장군 정관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 한 통화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위협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런 사회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진짜 애기 키우는 어머니셔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네요. 1년 동안 막 놀래서 못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접하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28일 날도 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까지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아무튼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저희 참가 단체 또 여러 단체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집행위 단체도 있고 참가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은 단체들을 좀 더 이제 시간을 주고 조직해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저희 고리 1호기 문제가 이제 정말 테러에 대한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면서 이런 테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네. 이후에 이제 고리 5, 6호기 반대, 그러니까 신규 원점 반대에 대한 그런 힘도 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월성이라든지 다른 이제 정관면 같은 경우는 사실 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성전탑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들이 뭐 기본되는 어떤 열쇠 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할 거고요. 네. 28일 날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원래 목소리는 기억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18일은 저희가 이제 그 고리 원전 주변에서 이제 인간 삐끼를 해서 좀 이렇게 삐끼를 해가지고 좀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정관에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또 문화제를 열 거고요. 네. 나는 이제 밀양으로 가서 이제 또 밀양 분들을 결합하는 이제 그런 일정을 또 탈핵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좀 이슈를 많이 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중에서 1호기를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말도 많은 고리 1호기를 끝까지 붙들고 안 놓겠다는,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몸 조심하시고요. 빨리 좀 건강하게 털고 일어나셔서 농성 더욱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 천현진 활동가와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 그리고 정관 이쪽에 있는 송전탑 반대 운동과 그리고 부산의 이제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8일, 4월 28일입니다. 토요일 날. 왜 28일로 잡았냐면은 26일이 체르노빌입니다. 그래서 그 체르노빌이 있는 주 토요일 날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인간 띠기, 그리고 이제 정관면으로 옮겨서 저기 정관면에서 이제 문화제, 그리고 다음날 밀양에서 또 이제 행사, 그래서 1박 2일짜리 2차 탈핵 희망 버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이나 SNS를 통해서 광고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얘기들 좀 같이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인터뷰까지 쭉 좀 들어봤는데요. 중간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또 이제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중국 부품 얘기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중국 부품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제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짚어보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쉬어가는 의미로 처음에 몇 번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소개를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 반핵 아이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제복향상위원회 뮤직비디오죠. 탈탈탈 탈핵의 노래 중간에 한번 들으시고 좀 심화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래잡기는
예, 잘 들어보셨나요? 다시 들어봐도 아주 경쾌하고 좋습니다. 제복향상위원회가 또 녹색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뭐 지금 그 탈핵의 노래 이거는 좀 이렇게 선거에 쓰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녹색당에서 판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기회만 된다면은 한번 좀 뭐 한국에 좀 초청을 하고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반핵 아이돌 우리 제복향상위원회의 탈핵의 노래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가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중고 부품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리 1호기에 중고 부품이 사용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하고 별도로 감사원이 이 비리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이건 뭐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 통해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대략 한 3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다 일일이 뭐 설명해 드리긴 힘들 것 같고, 크게 사건은 두 가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중고 부품을 사용을 했다라고만 이제 언론에는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중고 부품 사용 문제하고 원래 있는 원가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한, 즉 고가 구매 사건이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그 담당 업체와 그리고 한수원 직원이 서로 이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이제 밝혀졌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과장급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위에 차장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담당했었던 차장이죠. 차장이 중간에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장선이 아니라 그 위에 선까지도 올라가서 이제 상납되지 않았겠느냐, 금품이 상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당을 했었던 차장이 자살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그 금품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누가 수수했고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아마도 담당을 했었던 차장선보다는 더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검찰도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되어버렸고요. 이제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터빈 밸브 작동기라는 이제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잘 좀 그냥 낯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핵발전소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원자로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에 증기 발생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뜨거운 증기 상태의 수증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 터빈 밸브 작동기라는 놈은 그 증기 발생기하고 발전기의 터빈 사이에 들어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는 증기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를 조절해주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밸브를 열어가지고 증기가 더 더 많이 나오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는 그런 중간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부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한 것이 있고요, 중고 부품을 사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사용 금액이 나오는데요, 부품 미납건과 관련해서는 약 1억 원 정도의 부당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서브 밸브와 그리고 스프링이 이렇게 원래는 납품이 됐어야 되는 건데 납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속임으로써 중간에 부당 이익을 한 1억 원 정도 이제 취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은 최종 결과 보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부품 사용.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품을 이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를 할 때는 기존 부품을 완전히 다 철거해버리고 새 부품을 넣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감사원 결과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 부품을 반출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세척하고 페인트 칠만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도 역시 칼럼이라는 부품 그리고 매니폴드라는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한 2억 원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3억 1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금액이 전체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사실이 중고부품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과는 별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품은 당연히 그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부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다행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수사가 고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까지 확대되기를 사실은 저희는 좀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역시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이제 고리 3호기의 이야기인데요. 고리 3호기의 중고 부품이 벌써 몇 개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있는데요. 요거는 똑같은 부품입니다. 터빈 밸브 작동기를 고가 구매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것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예정가액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보게 되면은요, 이제 고액 구매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고 전체 지금 보면 고가 구매액으로 약 55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담당 업체 직원과 한수원 직원들은 이 부품의 스펙이 약간 달라졌다. 그래서 그 스펙이 달라진 것 때문에 보강이 필요했었고 또 관련한 연구 개발이 더 추가됐었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원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부당한 금액이고 그렇게까지 비용이 들어갈 만큼의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식사비 쪽으로 얼마를 좀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검찰 발표에서는 조금 더 큰 금액이 나오는데요. 약 2억 정도를 달라 그래서 1억 정도는 상부에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냥 담당 과장 선에서가 아니라 차장을 거쳐서 더 위에까지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차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던 차에 그 소환해서 오라고 한 날 이 담당 차관이 차장이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못 간다 라고 통보하고 자기의 이제 근무지 근처에 모텔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겁니다. 이 중고부품 사건이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요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한 경쟁업체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고발을 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동안 이 발전소의 폐쇄성 문제, 투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요번에 그 중고부품 사용의 예는 그러한 좀 좋은 예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달,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이 문제가 밝혀지기 시작을 했었고 1월달에 검찰 발표가 있었고 2월달에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은 3월 초 정도에 관련한 수사나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골이 3옥인 거죠. 사실은 골이이기 때문에 주목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근 또 지역이랑 또 관련이 돼서 왔었기 때문에 일종의 좀 토착화됐었던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또 지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담당을 했었던 회사 직원, 그 협력업체의 대표, 그리고 요 업무를 담당했었던 한수원 직원은 현재 구속돼 있는 사례고, 이 감사원 그 결과 보고서에는 한수원 직원은 파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으로까지 이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돼 봐야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뭐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리 사건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 3월달 초죠. 후쿠시마 사고 바로 직후에 알려져서 더욱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고리 1호기 정전 사태 및 은폐 사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세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저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보시면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3월 21일자입니다. 저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기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그 그림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외부 전원이 세 가지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이 상시적으로 보통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 선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선이 백업해 줌으로써 발전소는 항상 안전한 형태, 정상적으로는 항상 정기적인 형태의 외부 전원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전원이 끊어진다는 것은 핵발전소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아시겠습니다만은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 이 외부 전원이 끊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외부 전원이 끊어지면은 이제 영영 문제가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3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상 디젤 발전기 A, 비상 디젤 발전기 B 해서 2개의 디젤 발전기가 상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외부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도의 조치 없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대체 수동 발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리 1, 2, 3, 4, 5기의 공용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백업을 했던 겁니다.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는 이 발전기가 없는데 한국에는 발전기가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바로 그 발전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계획 예방 정비라 그래서 발전소를 정비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2기의 전원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전원의 보호 개전기,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두꺼비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심한 전류가 흐른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 선을 딱 끊어주는 거죠. 그 보호개 개전기가 그 시험 도중에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비집이 혼자서 내려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1선이나 2선에는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3선을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 2, 3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인이 안 맞았던 거죠. 원래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됐던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핵발전소는 전원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A, B에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돌아야 되죠. 이 전원이 끊어진 것도 사실 그 자체로서 사고고요. 그리고 A, B가 돌아야 되는데 A는 정비를 위해서 분해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돌 수 없는 상태였고 B가 대기 중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그 밸브에 이게 디젤 발전기라는 거는 엔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젤이라는 석유를 태워서 엔진을 돌리는 거죠. 따라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이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흡입을 하는 밸브가 그 앞에 있는데 이게 흡입 밸브가 평상시 닫혀 있다가 엔진이 돌아가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B도 작동을 못 해버린 겁니다. 이 B는 이후에도 다시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시 작동을 하지 않더라 라는 게 밝혀지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발전소의 전원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됐으니 위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선을 복구시키는 게 맞는 거냐, 여기 있는 밖에 있는 대체 수동 발전기를 돌리는 게 맞는 거냐. 이 대체 수동 발전기는요, 이거를 작동시키는데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킨다고 딱 발전기가 도는 게 아닌 거죠. 다시 예열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작업자는 판단하기를 이걸 돌리느니 차라리 이 선을 공급시키자. 그래서 12분 동안 그 선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12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12분 동안에 발전소 안에 이 원자로의 상황입니다. 이 12분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원자로의 온도가 20도나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냉각정지, 즉 냉온정지라고 부르는데요. 발전소를 멈춘 상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열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시 12분 동안에 20도, 그러니까 1분에 1도 이상씩 올라가 버린 거죠. 거의 1분에 2도씩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가 1시간, 2시간 또는 그 이상 되었었더라면 이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상황은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용 발전기, 외부 전원 이런 것들을 공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하지만 뭐 큰일 나지는 않은.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는 큰일 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자체로도 굉장히 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 쟁점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사고를 고리 1발전소, 고리 1발전소라 하면은 1호기, 2호기를 묶어서 1발전소라고 부릅니다. 보통 두 개를 한 개씩 묶어서 한 개의 발전소라고 부르는데요. 1발전소 소장이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간부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 덮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일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왔다.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일 날 뻔했던 사고긴 한데 과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발전소장이 혼자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내용을 은폐할 수 있는 위치냐, 내지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관련해서 많은 좀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3월 11일이 끝난 이후에 이 모든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뭐 이런 거죠. 언론에 공개되기로는 그렇습니다. 3월 11일 바로 직전에
이 해당 지역의 그 시의원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발전소에 정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발전소에 문의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왜 하필 식당에서 그랬을까? 물론 증거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거고요. 추가로 다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거의 실체적인 진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산의 천연진 활동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수원 사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의 의견에 따르겠다. 즉 자기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외부에서 폐쇄하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가 질문해서 그랬답니다.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실 고리 이 사고가 밝혀진 직후에도 똑같은 발언을 몇 번 반복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발전소장이 다 책임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발전소장 위에는 고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고리 원자력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장 위에 또 발전처를 담당하고 있는 발전처장이 있고요. 또 그 위에 한수원 사장이 있습니다. 이 책임져야 되는 한수원 소장, 한수원의 발전소장하고 한수원 사장하고는 몇 단계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관련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시 이거밖에 사고가 없었을까? 이렇게 묻어버린 사고가 더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부산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왜냐면 지금도 아마도 발전소는 잘 가동되고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고리 1호기가 사실은 폐쇄돼야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고리 1호기가 너무 낡아서, 그리고 불안해서 폐쇄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고요. 거대한 발전소다 보니까 인근에 송전탑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폐쇄시켜야 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제기하고 싶습니다. 고리에 있는 발전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비리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자 몇 사람 정도 책임지고 그냥 마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적절할 것인지, 저는 이제는 고리 1호기 문제, 수명도 다 되었고 그동안 논란도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리 1호기는 이번 기회에 폐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도 아프고 그러네요. 힘도 많이 듭니다. 예, 다음 주에는 선거가 끝나니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짠하고 등장해 주시리라 믿고요. 고리 1호기 최종 정리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반해가시아 포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신 구로다 세스코 씨, 이분은 후쿠시마현의 고리야마시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반해가시안 포럼 기간 동안에
지역을 돌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로다 세스코 씨의 이 인터뷰에서 뭐 어떻게 반핵운동을 하시게 되었고 한국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 얘기 좀 듣고 계속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は原発問題との関わりは結構古いといえば古いのですが、チェルノブイリで、子供が小さい時に日本のお母さんの母乳にも、放射能が出てきたということでそこで大きな危機感を一つ持ちまして県内の人たちとつながりができ、そしていろいろその都度やってきました。そして、3.11 をそのうちに迎えてしまって今までの運動はやっぱりこう人事だったと。まさか自分の近くの原発がこのような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はやはり考え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美しい海岸線を見せてもらった時に全く同じだと原発を作られていく過程っていうものは日本とほぼ同じような過程を経て作られていくのだと思ってなんていうか本当に危機感を覚えました。ああいう美しいところが狙われる、そして人が少ないところそれは貧しいところと言われているんだけれども本当にそうな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私はずっと思っていて、そういうところが狙われてしかも安全だから地域にお金が経済が潤うからということで原発が持ち込まれます。でその辺りも全く同じで、福島はそこら辺りでその後に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そこら辺を韓国あるいはアジアの人と情報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した。強く原発問題については韓国はやっぱり大変な局面を迎えていると思います。今22期だかららしいんだけどさらに2030年までに、6割ぐらいの電力を原発で、賄うという予定があるらしくてとんでもない話だと思います。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たのかについてやっぱりまだまだ伝わってないというかそれは日本国内でもそうなのでやはり韓国は距離があるのである意味でやむを得ないんだけどそうは言っておられない状況なのでねひとたび事故があれば韓国はもっと大変です。人口が密集してるっていうこともあるし本当私たち国をもう超えた連帯で、人々の力で脱原発の道を強力に推し進めないと一日も早くそれを具体的なパワーを作っていかないと本当に私たちの子どもたちや孫たちの世代まで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とても危機感を覚えてます。 예, 잘 보셨나요? 인터뷰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구로다 세츠코 씨는 반핵아시아 포럼 기간 내내의 동안에 후쿠시마의 상황을 한국에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후쿠시마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2030년도 핵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린다 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이 기억에 좀 남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외국에 계신 분의 얘기도 그러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참 예,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예, 오늘 그래도 고리 1호기 문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저희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4월 28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그리고 기장군에 있는 정관면 그리고 밀양에
이렇게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 2차 탈핵 희망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조만간 뭐 저희 홈페이지나 여러 다른 곳에 공지가 뜰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얘기 쭉 나눠 봤고요. 마지막으로 요 한 개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불이라고 하는 연극인데요. 굉장히 저도 보고선 굉장히 새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일 연합 텐트 마당극, 이제 텐트를 치고 하는 이제 마당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들불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그 3.11 이후의 핵발전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피폭 노동, 즉 발전소의 이제 하청 노동자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 그럽니다. 4월 6일, 7일 날 광주에서 먼저 좀 하고, 그리고 4월 11일, 12일 날 서울에서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에서 7시부터 진행을 한답니다. 텐트를 치고 마당극을 한다. 이게 사실은 특히 광화문 같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다는 것이 좀 낯설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고,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마당극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들을 한다. 이것도 더욱더 새로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4월 11일 선거 있는 날이고, 선거 마치시고 함께 또 연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4월 11일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이슈가 이제 굉장히 불붙고 있죠. 그래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처럼 핵을 더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로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핵누리당이다 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뽑아놓은 거죠. 비례대표 1번은 그 정당의 색깔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함께 이 탈핵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던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 계시는 녹색당 이외에도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이런 제 진보 정당들이 탈핵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각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과 영덕 두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탈핵 후보라는 이름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포항이나 또 경주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핵발전을 반대하는 많은 후보들이 지금 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선택하실 때 뭐 여러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선거의 판단의 기준은 꼭 탈핵만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기준들 중에서 이 핵발전 문제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핵 없는 세상 이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부터 시작해서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만은, 선거 이후에 하는 방송에서는 선거 결과와 내용들이 좀 더 충실하게 되면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탈핵 토크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봐주신 분들 좀 더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